누구에게나 평생 잊히지 않는 전쟁이 하나 있다면 내겐 그게 바로 겨울 교실 난로 앞 명당 자리 전쟁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고장나무 책상 몇 개가 놓인 교실 안에서 벌어지던 소소한 자리 다툼이었을 뿐인데, 이상하게도 그 풍경만 떠올리면 손끝부터 코끝까지 다시 차가워지고, 발바닥엔 그 시절의 냉기가 스며들고, 가슴 한편엔 이상할 만큼 따뜻한 그리움이 번져온다. 그 겨울의 아침은 늘 어두웠고 해는 늦게 떴고, 나는 아직 덜 깬 얼굴로 두꺼운 외투를 껴입은 채 하얀 입김을 뿜으며 학교로 향했다. 교문을 지나 운동장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이미 하루의 승부는 시작되고 있었고, 그날 가장 먼저 도착해야 할 이유는 시험 공부도 아니고 우등생의 부지런함도 아니고 단 하나, 난로 가까운 자리였다. 겨울 교실에서 난로 앞자리는 그냥 따뜻한 자리가 아니었다. 그건 추위를 견디기 위한 생존의 자리였고, 졸음을 이겨내는 자리였고, 얼어붙은 손을 녹이며 하루를 버텨내는 자리였고, 친구들 사이에서 은근한 우위를 점하는 작은 왕좌 같은 자리였다. 지금처럼 바닥 난방이 고르게 퍼지고 교실마다 따뜻한 공기가 자동으로 순환되는 세상에서는 아마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그 시절 겨울 교실은 정말 앞과 뒤가 다른 세계였다. 난로 가까운 앞쪽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계절이었고, 창가나 맨 뒷자리는 겨울이 실내까지 완전히 들어와 앉아있는 자리였다. 그래서 그 짧은 등굣길 내내 내 머릿속엔 늘 같은 계산이 돌았다. 오늘 내가 몇 번째로 교실에 도착할까? 오늘은 누가 먼저 와 있을까? 혹시 이미 난로 앞줄은 다 차버린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아침 공기보다 더 차갑게 나를 재촉했다. 교실 문을 열면 차가운 공기가 먼저 나를 맞이했다. 아직 난로의 불이 제대로 돌기 전에 교실은 바깥과 다를 바 없이 서늘했고, 유리창은 하얗게 성에가 끼어 있었고, 책상은 밤새 냉기를 먹은 채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나는 손바닥으로 책상 위를 한번 쓸어보고, 의자에 걸린 차가운 금속 감촉에 움찔하면서도 재빨리 자리를 확인했다. 이미 부지런한 아이들은 각자의 가방으로 자리를 표시해두고 있었고, 난로와 가까운 줄은 늘 먼저 차 있었다. 그 순간의 실망감은 어린 마음에도 꽤 컸다. 아, 오늘도 늦었구나. 오늘도 발시린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그런 체념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반대로 운 좋게 난로에서 두세 줄 안쪽 자리를 차지한 날은 괜히 하루가 잘 풀릴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 정도로 난로 자리는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였다. 선생님 몰래 책상 위치를 아주 조금씩 끌어당겨 난로 쪽으로 더 가까이 가려는 움직임도 있었고, 쉬는 시간마다 교묘하게 의자 간격을 조절해 내 자리가 중심축처럼 난로를 향하도록 만드는 소심한 전략도 있었다. 직접적으로 싸우는 일은 드물었지만 그 조용한 눈치 싸움은 늘 팽팽했다. 누가 먼저 왔는지, 누가 원래 이 줄에 앉았는지, 누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슬쩍 앉았는지, 그런 사소한 기준들이 겨울 아침마다 꽤 엄숙한 질서처럼 작동했다. 어른들이 보기엔 귀엽고 우스운 풍경이었겠지만, 그 안에 있던 나에게는 하루 체감 온도를 결정하는 매우 절박한 문제였다.
난로에 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교실 안 분위기는 조금씩 풀어졌다. 처음엔 멀리서 미약하게만 느껴지던 온기가 시간이 지날수록 퍼져나왔고, 아이들은 하나둘 외투 단추를 풀고 장갑을 벗고 손을 내밀었다. 그 손들은 다들 빨갛게 얼어 있었고, 손등은 하얗게 텄고, 손톱 밑은 시렸고, 누군가는 호호 입김을 불며 두 손바닥을 비볐다. 나도 늘 그랬다. 아침 조회 전에 공책을 펼쳐놓고도 글씨를 제대로 쓰지 못할 만큼 손가락이 굳어 있었고, 샤프를 잡은 손끝이 말을 안 들어서 글씨가 이상하게 흔들리곤 했다. 그럴 때면 난로에서 올라오는 미지근한 열기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모른다. 그 앞에 서서 치맛단이나 체육복, 바지 자락이 살짝 따뜻해지는 걸 느끼면 몸이 아니라 마음부터 녹는 기분이 들었다. 난로 위엔 늘 주전자가 하나 얹혀 있었고, 금속 뚜껑이 달그락거리며 끓기 시작하면 교실 안엔 희미한 김이 섞인 온기가 맴돌았다. 그 소리는 이상하게도 수업 시작 종소리만큼이나 겨울 교실의 배경음으로 또렷하게 남아있다. 지글지글 타들어가는 소리, 주전자 속 물이 끓어오르는 소리, 아이들이 발을 동동 구르며 의자를 끄는 소리, 창문 틈 사이로 들어오는 바람 소리까지, 그 모든 것이 뒤섞여 겨울 학교만의 소리를 만들었다. 나는 아직도 그 소리를 기억한다. 아무것도 완벽하게 따뜻하지 않았고 어디 하나 편안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오히려 더 생생하게 남은 소리였다. 난로 앞자리는 따뜻한 대신 또 다른 고역도 있었다. 처음엔 너무 좋아서 손도 녹이고 무릎도 녹이고 발끝도 녹이며 행복해했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얼굴만 벌겋게 달아오르고 정작 등 뒤는 여전히 차가워서 몸이 이상하게 반으로 나뉘는 기분이 들었다. 아픈 봄인데 뒤는 겨울이고, 정강이는 뜨거운데 어깨는 으슬으슬하고 졸음은 밀려오는데 선생님의 목소리는 멀게만 들렸다. 난로 가까운 자리에 앉은 날이면 나는 수업 시간마다 괜히 고개가 한 번 더 숙여졌고 노트 위로 몸이 스르르 기울어졌다. 그 따뜻함은 성실함을 키워주는 종류가 아니라 사람을 잠에 빠뜨리는 종류의 마법 같은 것이었다. 그래서 난로 앞자리는 모두가 선망하면서도 동시에 약간은 경계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너무 가깝게 앉으면 얼굴이 화끈거리고 종아리가 간질간질해지고 괜히 코끝만 건조해지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자리를 포기할 수는 없었다. 왜냐하면 교실 뒤쪽의 추위는 그런 불편함쯤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 정도로 매서웠기 때문이다. 창가 쪽 아이들은 유리창 틈새로 들어오는 찬바람을 온몸으로 맞아야 했고, 운동장 쪽 바람이 센 날이면 커튼이 들썩이는 것만 봐도 체감 온도가 달라졌다. 특히 맨 뒷줄은 선생님의 시선보다 추위가 더 먼저 도착하는 자리였다. 교과서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종이가 차갑게 느껴졌고, 걸레질을 막 끝낸 교실 바닥에서는 냉기가 계속 올라왔고, 발은 점점 둔해졌다. 그래서 나는 난로 가까운 자리의 단점쯤은 기꺼이 감수했다. 차라리 얼굴이 화끈거리는 편이 손발이 얼어붙는 것보다 훨씬 나았으니까. 그 시절 겨울 복장의 기억도 빠질 수 없다. 두꺼운 스타킹 위에 양말을 한 겹 더 신거나 체육복 바지를 교복,
치마 안에 몰래 겹쳐 입거나 털실 조끼를 안에 껴입고도 여전히 춥다고 느끼던 날들이 있었다다. 교복은 단정했지만 추위 앞에서는 별 도움이 안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저마다의 방식으로 겨울을 막아냈다. 목도리를 풀지 못한 채 수업을 듣기도 했고, 무릎 담요 대신 체육복 윗도리를 다리 위에 덮기도 했고, 두 손을 소매 안으로 숨긴 채 공책을 넘기기도 했다. 손등이 트고 입술이 마르고 코끝이 빨개지는 건 겨울이면 당연한 일이었다. 핸드크림이 지금처럼 흔하지 않던 때라 로션 하나로 얼굴과 손을 같이 바르던 친구들도 많았고, 아침에 바르고 온 크림 냄새와 난로 열기, 젖은 외투에서 나는 차가운 냄새가 뒤섞인 교실 공기는 참 묘했다. 그 냄새 속에는 분필가루도 있었고, 교과서 종이 냄새도 있었고, 갓 삶아온 도시락 보온통 냄새도 있었고, 어제 늦게까지 말리지 못해 아직 습기가 남아있는 장갑 냄새도 있었다. 지금의 깨끗하고 균일한 실내 공기와는 전혀 다른, 조금은 투박하고 조금은 생활감 넘치는 냄새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는 그 냄새를 떠올리면 불편했던 기억보다 안심되는 기억이 먼저 올라온다. 아마도 그건 그 냄새들이 전부 내 어린 날의 생활이고 계절이고 학교였기 때문일 것이다. 추웠지만 살아있었고, 불편했지만 웃음이 있었고, 늘 모자란 것 같았지만 어쩐지 그 안에서 잘 버텨냈던 시절의 냄새였기 때문이다. 쉬는 시간이 되면 난로 주변은 또 다른 세계가 되었다. 수업 시간엔 얌전히 책상에 앉아있던 아이들이 종이 울리자마자 슬며시 일어나 난로 근처로 몰려들었고, 누군가는 손을 내밀고, 누군가는 엉덩이를 비스듬히 기대고, 누군가는 발끝을 모아 난로 쪽으로 세웠다. 그 짧은 10분 동안 우리는 마치 추운 들판에 있다가 작은 불가에 모여든 사람들처럼 움직였다. 난로 위에 귤을 올려두는 아이도 있었고, 우유곽을 잠깐 데워보려는 아이도 있었고, 손수건을 말리듯 펼쳐놓는 아이도 있었다. 공식적으로 허락된 행동은 아니었지만 그 시절 아이들의 겨울엔 늘 그런 작고 귀여운 일탈이 있었다. 가끔은 난로 위 철망에서 나는 열기 냄새와 귤껍질 냄새가 섞여 교실을 채우곤 했고, 나는 그 향이 참 좋았다. 지금도 겨울에 따뜻한 방에서 귤을 까면 아주 잠깐 그 교실이 눈앞으로 돌아온다. 난로 앞은 정보가 오가고 과자가 나눠지고 숙제 이야기가 돌고 장갑이 바뀌고 웃음이 터지는 자리이기도 했다. 따뜻한 자리에는 늘 사람이 모였고, 사람이 모이는 곳엔 늘 사소한 장난과 비밀과 친밀감이 생겨났다. 내가 기억하는 겨울 교실의 중심은 칠판이 아니라 어쩌면 난로였는지도 모른다. 선생님이 수업을 이끄는 중심이 칠판이었다면 아이들의 감정이 모이는 중심은 난로였다. 춥다는 공통의 감각이 우리를 그 앞으로 모이게 했고, 그 앞에서 우리는 더 잘 웃고 더 쉽게 친해지고 더 오래 머물렀다. 그래서 난로 자리는 단순히 개인의 명당이 아니라 겨울 교실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는 작은 태양 같은 존재였다. 점심시간이 되면 겨울 교실의 풍경은 또 한 번 달라졌다. 도시락 가방을 꺼내고, 책상 서랍에서 수저통을 꺼내고, 보온 도시락 뚜껑을 열며 김이 오르던 순간의 감동은
지금도 선명하다. 찬 공기 속에서 점심시간만큼은 교실 전체가 음식 냄새로 따뜻해졌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 달걀말이, 멸치볶음, 김치, 소시지, 반찬. 어쩌다 한 번 들어있던 돈가스나 햄 같은 특별한 반찬은 추운 겨울날 더 반갑게 느껴졌다. 날로 가까운 자리의 아이들은 밥 먹을 때도 조금 유리했다. 찬 도시락통이 빨리 덜 차가워졌고 얼어붙은 수저를 쥐었을 때 불쾌함도 조금 덜했다. 반면 창가 쪽에서는 밥을 먹으면서도 손이 시려워 한 손으로는 수저를 들고 다른 손은 소매 안에 넣고 있곤 했다. 나는 도시락 뚜껑 안쪽에 맺히는 김방울을 보며 참 이상한 안정감을 느끼곤 했다. 오전 내내 추위와 싸운 뒤에 맞는 그 따뜻한 점심시간은 하루 중 가장 사람다운 시간처럼 느껴졌다. 친구 도시락 반찬을 슬쩍 구경하고 나도 내 반찬을 내밀고 김치를 바꿔 먹고 귤이나 사탕을 나눠 먹는 풍경은 겨울이라 더 다정했다. 손이 차가우면 마음도 쉽게 움츠러드는데 따뜻한 밥 냄새 앞에서는 이상하게 다들 마음이 풀렸다. 그래서 점심시간의 교실은 늘 조금 더 시끄럽고 조금 더 온화하고 조금 더 살아있었다. 바깥 운동장은 얼어붙어 있어도 작은 교실 안에서만큼은 서로의 온기로 계절을 버텨내고 있다는 느낌이 있었다. 겨울 학교엔 놀이도 겨울답게 바뀌었다. 운동장으로 뛰어나가던 아이들도 너무 추운 날엔 교실이나 복도에 남아 시간을 보냈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놀이들이 자연스럽게 생겨났다. 공책 맨 뒤장을 찢어 접던 종이놀이, 손바닥을 맞부딪히며 하던 간단한 박자놀이, 책상 위에 작은 지우개를 세워가며 하던 승부, 필통 속 문구류를 늘어놓고 괜히 교환하듯 자랑하던 시간들이 있었다. 유리창에 입김을 불어 하얗게 만든 뒤 손가락으로 그림을 그리거나 글자를 쓰던 장난도 겨울에만 할 수 있는 특권 같았다. 내가 좋아했던 건 성에가 낀 창문에 작은 하트나 별을 그려놓고 금세 사라지는 자국을 바라보는 일이었다. 별것 아닌 장난인데도 그때는 왜 그렇게 재미있고 예뻤는지 모르겠다. 복도 끝 세면대에서 차가운 물에 손을 씻고 비명을 참듯 움찔하다가 다시 교실로 달려와 난로 앞에서 손을 녹이는 행동도 매일 반복되던 겨울 의식 같았다. 체육 시간이 있는 날은 더 큰 시련이었다. 추운 운동장에 나가 공을 잡고 뛰고 구령에 맞춰 몸을 움직이다 보면 귀는 얼고 손은 곱고 코는 맵게 시렸지만 다시 교실에 돌아와 날로 온기를 맞는 순간만큼은 세상 어떤 포상보다 크게 느껴졌다. 그렇기에 난로 앞자리를 차지한 날에 체육 후 복귀는 거의 승리자의 귀환 같은 기분이었다. 나는 아직도 겨울이면 그 감각이 떠오른다. 차갑게 굳었던 몸이 서서히 풀리며 살아나는 감각. 작은 열기 하나가 온몸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될 수 있는지 처음 배웠던 순간들 말이다. 그때의 겨울은 지금보다 훨씬 길고 깊었던 것처럼 느껴진다. 실제로 기온의 차이만이 아니라 몸으로 계절을 더 직접 겪고 살았기 때문일 것이다. 아침에 집을 나설 때부터 학교에 도착할 때까지 교실 문을 여는 순간부터 수업을 듣고 도시락을 먹고 청소를 하고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하루의 모든 장면에
겨울이 구체적으로 붙어 있었다. 연탄 냄새가 남은 골목, 목도리 끝에 맺히던 찬 기운, 문방구 앞 호빵김, 학교 매점의 뜨거운 우유, 하교길에 쥐고 가던 붕어빵 봉지의 따뜻함까지 89년과 90년대의 겨울은 늘 손과 발과 코끝으로 기억됐다. 요즘처럼 모든 계절이 실내에서 비슷한 온도로 중화되던 시절이 아니었기에 우리는 더 또렷하게 겨울을 겪었다. 그리고 그 겨울의 한가운데 늘 교실 난로가 있었다. 작고 투박하고 조금은 위험해 보이기도 했던 그 난로 하나가 우리 반 전체의 계절을 책임지고 있었다. 그 난로를 중심으로 자리 배치가 달라지고, 쉬는 시간 동선이 달라지고, 친구 관계가 더 가까워지기도 멀어지기도 했다. 어쩌면 나는 그 시절 처음으로 깨달았는지도 모른다. 사람은 따뜻한 곳으로 모이고 따뜻함을 나누는 사람을 오래 기억하게 된다는 것을. 그래서인지 난로 앞 명당 자리 전쟁을 떠올리면 경쟁의 기억보다 함께 버텼던 기억이 더 크게 남는다. 같이 손을 녹이던 친구의 붉은 손 등 좁은 공간의 발끝을 같이 모으고 서 있던 자세, 잠깐 자리 비운 사이 내 의자를 지켜주던 사소한 배려. 그런 것들이 결국 겨울을 겨울답게, 학교를 학교답게 만들었다. 시간이 흘러 교실에서 난로가 사라지고 자리 때문에 추위를 걱정할 일도 없어진 지금, 나는 가끔 그 불편한 시절이 왜 이렇게 그리운지 스스로도 의아해진다. 분명 그땐 추웠고 불편했고 손도 텄고 코끝도 아팠고 아침마다 명당 자리를 차지하려고 쓸데없이 긴장했는데, 이상하게도 그 모든 것이 한 덩어리의 포근한 추억으로 남아있다. 아마도 그 시절엔 작은 따뜻함 하나가 너무 귀해서 더 진하게 느껴졌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은 버튼 하나만 누르면 어디든 따뜻해지지만 그때는 난로 앞 몇 걸음 차이로 천국과 겨울이 갈렸다. 그래서 우리는 더 간절했고, 더 예민했고, 더 빨리 웃고 더 쉽게 서운해졌다. 하지만 바로 그 결핍 덕분에 작은 온기의 가치도 배웠다. 내가 앉은 자리가 얼마나 따뜻한지, 친구의 손이 얼마나 차가운지, 주전자에서 올라오는 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그런 사소한 감각들이 그 시절의 하루를 이루고 있었다. 생각해보면 내가 그리워하는 건 난로 자체가 아니라 그렇게 작고 분명한 감각들 속에서 살던 나의 어린 시절인지도 모르겠다. 차가운 아침 공기를 가르며 뛰어가던 발걸음, 자리를 선점하고 괜히 뿌듯해하던 마음, 쉬는 시간마다 난로 앞으로 몰려가던 몸, 도시락 뚜껑을 열며 퍼지던 따뜻한 냄새, 하교길에 붉게 얼어붙은 손을 주머니에 넣고 걸어가던 겨울 저녁까지, 그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진 한 편의 오래된 필름처럼 내 안에 남아있다. 그래서 나는 겨울만 되면 문득 묻곤 한다. 그 차갑고도 따뜻했던 교실, 그 속에서 하루의 행복이 고작 난로와의 거리 몇 걸음으로 정해지던 시절을 우리는 왜 이렇게 오래도록 잊지 못하는 걸까? 아마 답은 단순할 것이다. 그 시절에 우리는 지금보다 가진 것이 적었고 불편한 것도 많았지만 그래서 더 쉽게 기뻐했고 더 크게 기억했기 때문이다. 난로 앞 명당 자리는 결국 따뜻한 자리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어린 날,
내가 가장 간절히 원했던 작은 행복의 자리였는지도 모른다. 누군가에게는 별것 아닌 풍경일 수 있지만 내게는 아직도 겨울 교실의 온도와 냄새와 빛을 한순간에 되살리는 가장 선명한 장면이다. 성에 낀 유리창 너머로 흐리게 비치던 겨울 햇빛, 분필가루가 내려앉은 칠판, 난로 위 주전자에서 피어오르던 김, 책상 밑에서 몰래 발끝을 비비던 습관, 쉬는 시간마다 다시 시작되던 자리, 눈치 싸움까지 그 모든 것이 지금도 내 안에서 아주 따뜻하게 살아있다. 어쩌면 사람은 가장 추웠던 계절을 가장 따뜻하게 기억하는 존재인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그 사실을 떠올릴 때마다 나는 다시 한번 알게 된다. 우리의 어린 시절은 완벽해서 아름다웠던 것이 아니라 조금 모자라고 조금 불편하고 조금 추웠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오래 반짝인다는 것을. 혹시 지금 당신에게도 그런 장면이 남아있을지 모르겠다. 겨울 아침마다 유난히 먼저 학교에 가고 싶게 만들었던 그 자리, 하루 종일 눈치 보게 만들었던 그 몇 걸음의 거리, 그리고 결국은 따뜻함보다 더 큰 그리움으로 남아버린 교실 한 구석의 풍경 말이다. 세월은 많은 것을 바꿔놓았지만 이상하게도 그런 기억만은 조금도 식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나는 다시 그 겨울 교실 문을 열어본다. 차가운 공기와 함께 들어서던 어린 나를 바라보고 난로 앞자리를 향해 마음속으로 달려가던 그 간절함을 다시 꺼내본다. 그리고 조용히 웃게 된다. 그토록 치열했던 명당 자리 전쟁이 결국은 내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추억 중 하나가 되어버렸다는 사실 때문에.